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이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채용 인원 분석 들어가야 되겠죠? 설명드리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 좀 절제하고 있어요. 영상이 너무 길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지루해하시고 필요한 것만, 그리고 이제 자막이 들어가니까 자막을 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채용 인원 분석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과거에 이제 군무원 많이 뽑지 않았어요. 2017년, 2018년 그렇게 많이 뽑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국방개혁 2.0 발표한 다음부터 팍 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것보다도 훨씬 오래전부터 이제 군무원 시험을 국어를 담당해 왔어요. 정말 오랫동안 담당해 왔고, 이제 아무래도 국어가 공통 과목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국어뿐만이 아니라 군무원에 대해서, 또 면접에 대해서. 근데 또 면접 1급 자격자 아닙니까? 이때 진짜로 정말로 군무원 준비생들이 정말로 많았고요. 뭐 온라인 현장 강의 정말 그 물밀듯이 강의를 들어가지고 저 진짜 부자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쨌든 현재죠, 현재 2024년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많이 뽑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뭐 안 뽑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온라인에서 떠도는 그런 이야기들, 뭐 댓글, DC 인사이드 뭐 이런 아니면은 뭐 단톡방 창 이런 데서 이제 하는 그런 얘기들은 제발 좀 그런 거에 좀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객관적으로 드러난 데이터 그리고 이제 정확한 전문가의 설명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많이 뽑는 특정 하나의 직렬은 아직까지 공무원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은 내년에도 뽑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뭐 군인 부족하잖아요. 군대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겠고 남북 대치 상황이 끝나는 것도 아닌데 정상적인 군대 그런 지원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군인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군무원은 어느 정도 일상 이상 뽑습니다. 하지만은 옛날처럼 막 6천 명씩 뽑을 거냐 그런 건 아닐 테지만 다시 뭐 1,000명 뽑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요건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일부 인원수가 좀 빠지는 것은 이제 발표했어요. 지역인재 시험에서 일부를 좀 빼서 그쪽에다가 인원을 배정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력직 시험을 넣느냐 안 넣느냐 또 임기제 공무원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1년 모집 인원수의 수는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나 그리고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 경력직 같은 경우는 또 장애직렬을 넣었죠. 장애직렬을 많이 뽑았죠. 장애인 지원생들을 얼만큼 배정을 해서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인 인원수는 달라지지만 대략적인 숫자로 보시면 좋아요. 여전히 많이 뽑고 있고요. 특히나 그리고 이 중에서 육군이 상당히 많이 뽑는 군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합격을 좀 1차적인 합격을 원하신다면 이제 육군 쪽으로 기술 직렬로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나는 자격증이 없거나 전역이 그쪽에 지식이 없다 그러면 이제 행정직군 쪽으로 가가지고 많이 합격하시기도 하죠. 어쨌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증가세가 꺾였지만은 진짜 원래 이만큼 뽑았어요. 2017년, 18년 비중 보시면은 원래 이만큼 뽑았거든요. 그거에 비교하면 굉장히 지금도 많이 뽑고 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채용 인원을 비교해 보시면은 전체적인 수로만 보시는 게 좋아요. 뭐 여기서 경체 또는 임기제 그다음에 뭐 장애직렬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숫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뭐 이제 처음 보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보시면 좋은 게 육군이 가장 많이 뽑습니다. 군도 크고요. 많이 뽑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그때에 따라서 변동수가 좀 달라지겠지만 해병대가 상당히 적습니다. 모집 인원이 적고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건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어쨌든 군무원 지원생들은 국방부에 가기를 원해요. 좀 잘못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국방부에 가면은 뭐 이렇게 서울 시내에서 그렇게 다 근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착각인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되려면은 이제 성적이 높아야 되겠죠. 어쨌든 육군이 상당히 많이 뽑고요. 그래서 육군은 나중에 면접자도 많기 때문에 면접 기간도 굉장히 길고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 어디도 포함되냐면은 경력직도 같아요. 경력직도 같기 때문에 육군 쪽에 인원수가 많이 뽑아서 저희도 이제 보면은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육군 준비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나중에 실제로 서류를 넣을 때는 나중에 공부 좀 많이 해가지고 나는 준비가 좀 바짝 됐다 그런 사람들은 국방부로 바꿔 넣기도 하더라고요. 상담이 필요한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자료들은 다 하이클래스 군무원 홈페이지 합격 맵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주요 직렬 채용 인원이라고 했는데 요거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했죠.
앞으로 각광받는 직렬이 무엇이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군무원 입직해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당신 필요해, 당신 필요해. 이 직렬, 이 직군은 정말 좀 많이 필요해. 주목받는 직군이 있고 그냥 그렇지 않은 직군도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정보 직렬, 그 다음에 군수, 통신이 많이 주목받는 직렬인 건 사실이고요. 그 주목받는 정도에 따라서 2025년, 2026년까지를 예측한다면은 또 어느 정도 채용 인원수도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꺾였어요. 예전에 막 이럴 때에 비하면은 경쟁률이니 몸도 뽑는 인원수도 꺾였지만 이때는 다시 돌아올 수 없죠. 다시 돌아올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상은 뽑을 것이고 행정직군은 원래 많이 뽑고요. 그리고 차량을 여기다 언급한 것은 차량은 이제 한때 왕창 뽑았던 경우가 있었는데 차량은 어쨌든 여러분들 앞으로 각광받는 직렬을 떠나서 거기 그 합격점이 낮아요. 그리고 우리 하이클래스 학원에 이제 정용원 선생님이 굉장히 잘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군사정보기술정보는 뭐 우리 학원에 이제 이동훈 선생님이 굉장히 잘하셔서 솔직히 학원 홍보하는 냄새도 약간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왼쪽이 가장 최근이고요. 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경쟁률 및 합격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뭐 어떻게 예측이 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2025년은 여기다 비어있는 칸이죠. 2025년은 몇 명 뽑을 것이냐, 그리고 경쟁률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은 최종 합격점은 몇 점이 될 것이냐를 예측하는데 그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은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부분이 일단은 뭐랄까 이게 경체 비중이 몇 명이 될 것이냐. 어쨌든 전체적으로 군무원 인원이 이만큼이라면은 경체, 지역인재, 장애 다 나눠 갖는 거잖아요. 나눠 갖는 거기 때문에 경체로 몇 명을 뽑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것이 예측 불가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일정 부분 필요해서 뽑아놨는데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추가 모집 성격을 갖다가 추가 모집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체로 다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측도 없이 모르니까 난 몰라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예요. 정확한 팩트를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몇 명 뽑을지를 정확히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경쟁률 같은 경우도 되게 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지만은 전체적인 경쟁률은 좀 그래도 좀 있어요. 합격점은 진짜로 좀 조심해야 될 것이 특히나 정보직렬 같은 경우는 그 시험 문제가 널뛰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뭐 정보직렬뿐만이 아니죠. 행정직렬에 보면은 경영학이나 행정학도 가끔 가다가 사고를 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널뛰게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험 문제가 예측이 안 되게 나오는 경우가 좀 있으면은 합격 점수가 훅 떨어져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원래 그런 점수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훅 떨어졌던 것이 이번에 정보직렬 시험이 굉장히 좀 어려웠죠. 뭐 차량 같은 경우는 과거에 많이 뽑을 때는요 굉장히 좀 낮기도 했었어요. 하지만은 이제 최근에는 안정적으로 뽑아주고 있고 뭐 기계 같은 경우는 이건 진짜 공무원 시험 합격점이 맞나 좀 의심스러울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라서 정확하게 예측은 안 돼요. 이것만 보고서 기계로 몰린다거나 이것만 보고서 막 이거 몰려가지고 별거 아니네 했다가는 큰일 나는 경우가 좀 있죠. 하지만은 뭐 군수 행정은 적어도 70점대 중반 이상 80점 정도를 받아야만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예측이 됩니다. 이건 국방부 기준이에요. 국방부 기준.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어쨌든 발표를 했지만은 지역인재 시험에서 일부 이 전체적인 TO를 좀 빼가게 되면은 합격점은 당연히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내가 어디 지원할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이제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어야 되겠고 그 준비를 할 때는 이제 좀 그 공고문을 좀 보고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사항이 좀 있긴 있지만 꼭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게 하고 싶은 걸 하세요. 보통 이제 아무런 이쪽에 지식이 없고 자격증도 없는 분들이 이쪽을 많이 원해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이제 군수 많이 원해요. 여기는 아무래도 기술 직종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많이 원해요. 이것만 보고서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낮은 점수 자격증 필요 없는 경우 지원하게 됐다가 나중에 다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앞선 강의에서 좀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육군을 본다면 이렇게 모든 것들은 다 하이클래스 학원에서 확인받으실 수 있는데 육군이 많이 뽑는다고 그랬죠. 당연히 합격점이 내려가요. 특히나 많이 뽑게 되면은
이렇게 점수가 나와버려요. 솔직히 차량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이상 TO가 있었는데 50점대의 합격점이 나온다는 거는 이게 공무원 시험 맞나 싶습니다. 이게. 물론 뭐 차량 공부가 어렵다 이런 호불호가 좀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1년 공부하면 이게. 그래서 이번에 2024년에 우리 면접할 때 면접 준비 온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막 평균 몇 점이야 그랬더니 뭐 70대 중반 81이에요. 그러면 야 면접 좀 편하게 하자. 필기 점수 많이 받으면 면접에서 합격할 비율이 2차에서 면접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최종 합격 점수 잘 받으니까 뭐예요? 지역도 잘 골라갈 수도 있을 테니까요. 이런 것들이 좀 특이점이기 때문에 비교 분석할 수는 있는데 이걸 맹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과목이 난이도가 널뛰게 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거 하나만 딱 보고 이거 하나만 딱 보고 아싸 조심하세요. 정보직렬은요. 점수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이번에 정보사 이론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여러분들이 좀 맹신하지 마시고 좀 전체적인 데이터 한 3년, 4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시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판단해 보시는 것이 어떠냐. 판단할 때는 이제 구급할 거냐, 취급할 거냐, 어느 직렬을 선택할 것이냐, 직종 할 때 제가 원하는 걸 하라 그랬죠. 원하는 걸 하고 하나만 더 앞으로 유망한 직렬, 직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주목받고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밑에 사람들이 일정 부분 이상 들어올 수 있는 거. 나도 2026년이 되면 선배가 되어야지. 2027년이면 밑에 후배들이 더 들어와야지. 근데 딱 끊기거나 아니면 왔는데 그냥 도망가 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피곤하니까요. 좀 주목받는 직렬, 직종으로 가게 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좀 확언이 해결됐나 모르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여기에서 경력 강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산점이 붙는 것들, 뭐 취업 지원 대상자 또는 뭐 일가상자, 그렇죠? 취업 지원 대상자는 과목별 10에서 5% 정도 이제 가산점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유공자, 유족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추가적인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수만으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5%에서 많으면 10% 가산점이 있게 될 수 있으니까는 내가 어느 정도 가산점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것들은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있죠? 이게 최종 합격이 아니라 이제 이게 끝나게 되면은 이 점수 50%가 되고 그 다음에 면접이 50%가 돼서 최종 합격이 결정이 되는 거다. 50, 50은 내년에 변동사항이 생길 수도 있다. 그거는 4월에 공고문이 나와봐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자격증이 필수로 요구되는 그런 직렬 몇 개만 언급해드리면은 사서, 환경, 전산, 사이버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필수로 좀 자기의 자격증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사이버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군무원 채용 인원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